태양계에서 가장 특이한 행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목성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거대 가스 행성은 온갖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지구 두 개가 쏙 들어갈 정도의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거대 폭풍만 해도 그렇고, 혹은 슈메이커 레비9 해성에 의해 만들어진 목성 표면의 충돌 흔적도 그렇습니다. 목성의 특이한 점은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 목성에는 지구와 비슷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악천후라는 것입니다. 짙은 구름 속에는 심한 폭풍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폭풍을 닮은 것도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목성에 기상캐스터가 있다면 오늘은 종일 흐리고 뇌우와 암모니아로 된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라는 발언을 들을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 같은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죠.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목성의 대기. 목성이 거대 가스 행성이라는 훌륭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행성이에요. 화성이나 금성,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과는 달리 목성은 질량의 대부분이 두꺼운 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의 구름 저편, 표면에서 5,000km 정도 잠수해 들어가면 암석질로 된 중심 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목성의 압력은 상당히 높아서 어떤 탐사기도 깊이 잠수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 목성의 대기에 잠수했던 우주 탐사기 갈릴레오는 불과 130km 지점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우주에서 아주 흔한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스층의 불과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황 같은 원소들입니다. 목성의 대기는 외기권, 열권, 성층권, 대륙권이라고 하는 복수의 층으로 나눠지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기권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외기권은 밀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변 우주 공간으로 입자를 유출시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열권이에요. 아주 고온의 영역으로 목성의 극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오로라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지구 표면 대비 수천 배의 압력을 가진 성층권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대륙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지구에서 관측되는 아름다운 흰색과 빨간색 띠 모양의 구름은 이 대륙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띠 모양의 구름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조성이나 온도, 높이에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성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있어요. 목성에서는 풍속이 초속 150m에 이르는 강한 강풍이 불기 때문에 항상 수백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300년간 쭉 관측되고 있는 대적점과 같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기단은 온도차에 의해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이동합니다. 지구와 많이 닮았다. 목성에서는 강풍과 함께 심한 뇌우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목성 부근을 통과하면서 처음 그 모습을 포착한 이래 수십 년 동안 목성의 형형색색 구름 속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운 번개의 모습을 많은 탐사선들이 포착했는데요. 번개가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구름보다 45에서 65km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탐사선이 포착한 것은 번개 자체가 아니라 번개에 의해 비춰진 구름의 상층 부분이지요. 목성에서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은 오랜 기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목성 궤도상에서 우주 탐사기 주노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탐사선의 도움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목성에서 일어나는 뇌우는 많은 부분에서 지구의 뇌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뇌우가 발생하는 곳은 물과 얼음 입자가 존재하는 대륙권입니다. 이 입자들이 충돌함에 따라 전기가 만들어지며 이윽고 짠! 하고 하늘에서 밝은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죠. 목성의 천둥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천둥에 필적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목성의 번개는 1초에 4번이나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토네이도와 달리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몇 개월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3, 4일 정도면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목성의 번개에는 또 다른 특징도 있어요. 지구의 경우라면 뇌우는 적도 부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목성에서는 이와 반대로 극에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해요. 이는 대기 온도의 상승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경우 태양광에 의해 가장 따뜻해지는 것은 적도 부근입니다. 목성에서도 이는 동일하지만 목성의 경우 이로 인해 적도상에 있는 상층의 대기가 안정되며 수직으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극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대기가 혼잡하게 뒤섞이며 뇌우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목성은 발전기처럼 부지런히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목성의 번개가 지구의 것보다 위력이 높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의 뇌우 활동을 지구와 비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목성에서는 약 15년에서 17년마다 뇌우가 특히 활발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시기의 뇌우는 초속 170km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암모니아 눈. 목성에서 일어나는 번개의 수수께끼가 간신히 해명된 것도 한순간,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눈꽃을 새 없이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찾아왔습니다. 목성의 번개는 두 종류가 있었고 이 두 번째는 지구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또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준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전의 미션에서는 목성의 대기를 아주 먼 곳에서 조사하고 있던 데다가 노출이 길고 카메라의 감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이 작고 용감한 탐사선은 목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정의상 표면의 상공, 고도 53,000km를 조사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덕분에 준호는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새로운 번개를 관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번개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보다 훨씬 약하고 무려 25km나 높은 대기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분이 가득 담긴 비구름이 존재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연구자들은 그 열쇠가 암모니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암모니아가 동결 방지제 역할을 해서 구름 속의 수분을 녹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과 암모니아를 포함한 비구름이 발생하고 그 입자가 얼음 입자와 부딪혀서 구름이 전기를 띨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번개라면 분명 일반적인 번개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특이한 우박이 발생하는데요. 암모니아와 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얇은 얼음 덩어리가 생겨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덩어리를 메쉬볼, 즉 더러운 눈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눈덩이가 온도가 높은 아래층으로 떨어지면 얼음 껍데기가 녹으며 암모니아와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대기의 상층으로 올라갔다가 번개를 발생시키고 다시 얼면 아래로 떨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상한 번개가 일어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고 암모니아 가스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만 검출되는 이유도 이것 하나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즉, 대량의 암모니아가 포함된 더러운 눈덩이가 아주 낮은 고도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검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암모니아 뇌우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과도 다르기 때문에 천문학자가 가진 목성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조사를 해왔는데도 목성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안겨주네요. 그리고 아쉽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우산은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여행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